잘 오셨습니다. 우선 강의 제목이 세의공청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차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씻을 세자입니다. 세면한다, 세수한다 할 때 씻을 세자. 이는 요 귀때기 귀 이자입니다. 귀처럼 생겼죠. 귀. 요 공자는 공손할 공자입니다. 청자는 들을 청자니까 귀를 씻고 공손하게 들어보라. 귀를 씻고 공손하게 들어보라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이 리더십 학자들이, 특히 이 존 맥스웰 같은 리더십 학자들은 겸손과 오만, 그러니까 겸손과 교만의 차이가 뭐냐? 겸손은 남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겸손이다. 정확하게 정의를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반대의 교만, 오만은 무엇이냐? 자기가 다 한다고 생각해서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해놨더라고. 그런데 일본계 미국인인 로버트 키요사키가 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도 그 말이 나와요. 오만은 자기의 무지를 감추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그런 식으로 해놨어, 그 사람도. 그러니까 거의 맥스웰하고 이 관점이 같은 거예요. 기왕에 아침 새벽밥 드시고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귀를 씻고 공손한 마음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정보를 얻은 다음에 최종적인 결심은 자신이 하는 겁니다. 누가 좋다니까 하고 나쁘다니까 안 하고. 그건 주체의식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주도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보는 들으셔야 됩니다. 누가 소문으로 그렇게 들어서 아는 것보다 직접 자기가 정보를 듣고 판단하는 것이 주도적인 삶을 사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한테 핑계를 못 대요. 지금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여기 계실 거예요. 처음 오신 분들이 갖는 의문은 세 가지입니다. 내가 뿌린 것만큼, 내가 일한 것만큼, 땀 흘린 것만큼 이 회사가 돌려줄 것이냐 하는 문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두 번째는 나 같은 사람도 할 수 있느냐. 왜? 나는 공직에만 수십 년이 있었다. 나는 전업주부만 몇십 년을 했다. 나는 교직에 몇십 년을 했다. 나는 마케팅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다. 이런 분들. 세 번째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 문제예요. 이 세 가지 문제는 한꺼번에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정보를 입수해서 스스로 판단하셔야 돼요. 이게 아니다 싶으면 떠나는 게 좋습니다. 그런 사업은, 그런 비즈니스는 해서 절대로 성공 못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애터미 사업은 빅 비즈니스입니다. 스몰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어떻게 한 달에 5천만 원을 벌 수 있는, 실제로 벌고 있잖아요, 지금. 비즈니스가 스몰 비즈니스입니까? 또 그것이 스몰 비즈니스라 하더라도 빅 비즈니스로 생각하고 하지 않으면 어떤 사업도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아무렇게나 해서 마치 어떤 개모임 나가듯이 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비즈니스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빅 비즈니스에 성공하려면 반드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3H. 3H는 이것은 애터미 사업뿐만 아니고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 그 소설가가 됐건 또는 어떤 공무원이 됐건 회사원이 됐건 하여간 뭔가 공학적으로 뭘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건 이 3H는 요게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성공 못한다는 거예요. 먼저는 이 헤드입니다. 헤드. 쿨 헤드예요. 냉철한 이성, 합리적인 판단력, 그리고 꿈과 비전이에요. 꿈과 비전이 없는데 어떻게 성공을 합니까? 그리고 냉철한 이성, 자기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성공하겠어요? 쿨 헤드. 두 번째 H는 하트입니다. 웜 하트예요. 따뜻한 가슴이에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가 아니고 동반성장, 같이 잘 살자. 같이. 파트너가 성공해야 나도 성공한다. 자기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세 번째 H는 요 핸드입니다. 핸드. 다시 말하면 몸 공부라고 해요. 몸 공부. 몸으로 움직여서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셋 중에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성공 못합니다. 세계 저명한 많은 것을 이루었던
학자들이 강조하는 게 요 3H예요. 요것은 경제학자, 경제학에서 쿨헤드 워마트라는 걸 씁니다. 여기 핸드가 이제 들어가죠. 그런데 많은 여러 분야에서 성공을 했던 분들은 3H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냉철한 이성, 인류를 향한 따뜻한 가슴, 그리고 실제로 밤새도록 실험을 하고 책을 읽고 연구를 하고 요게 있지 않으면 어떤 성과도 올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수주대토. 지금부터 2300년 전에 한비자라는 사람이 쓴 한비자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수주대토입니다. 그런데 어디에가 들어있냐면 오두편에가 이게 들어있어요. 요 두자가 괴상하게 생긴 두자인데 좀 두자입니다. 좀. 그러니까 2300년 전에 한비자가 나라, 국가를 좀먹는 5가지 좀벌레가 있으니 이 좀벌레를 제거하지 않으면 그 국가는 망한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2300년 전에 5가지 좀벌레가 지금도 통해. 그것도 지금 들어도 아이고 그렇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5마리 좀벌레가 뭐냐면 나라를 망해먹는 입만 살아서 나불거리는 학자. 행동은 안 하고 입만 살아서 나불거리는 학자. 두 번째는 외세를 이용해서 자기 이득을 취하려 하고 국가의 이득을 멀리하는 자, 건달들. 지금도 맞죠? 세 번째는 권력가에게 돈을 주고 병역을 기피하는 자. 지금도 그런 사람 없겠죠? 다음은 또 뭐가 있냐면은 좋지도 않은 물건을 농민에게 비싸게 팔아서 폭리를 취하는 상공업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사회를 좀먹고 나라를 좀먹는 그런 사람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수주대토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옛날 왕년에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한 농부가 밭에서 밭을 가는데 밭을 갈고 있는데 괴상하게도 토끼가 한 마리 달려오더니 밭 가운데 있는 나무 그루터기에 머리를 박고 죽었어. 그러니까 이 농부는 밭 가는 것을 때려치우고 그루터기 옆에 기다려서 다음 토끼는 언제 와서 죽나 하고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야. 지킬 숫자, 그루터기 주자, 기다릴 때자, 토끼 토자예요. 그러니까 이 한비자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과거 이게 전국시대니까 전국시대에는 어떻게 하면 천하를 태평성대로 만드느냐 하는 그 하나를 가지고 각 제자 몇 개가 나오는데 한비자는 법가사상입니다. 즉 공자나 묵가가 이 당시에 옛날 왕도 정치, 요순 우탕 시대의 왕도 정치로 돌아가면 천하가 태평성대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전국 시대인데 옛날 타령하지 말라. 옛날 그것은 그런 정치는 그때 맞았지만은 지금은 맞지 않다. 요 얘기예요. 그래서 수주대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농경 시대와 산업화 시대를 거쳐 지식정보화 시대로 넘어왔는데 과거 지향적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그때 가서 맞았고 지금은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각주구금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건 여시춘추라는 책에 나오는데 여기 찰금편 이 말이 나타내는 것처럼 현재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현재가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가 중요하다. 초나라 사람이 강을 건너 가다가 이쪽으로 칼이 빠졌어. 이렇게 칼이 빠지니까 여기다가 표를 딱 해놓고 여기가 내 칼이 빠진 곳 그렇게 해놓고 이 배가 강가에 다다르니까 자기가 엑스표 하는 대로 끼어들어갔어요. 이미 강물이 흐르듯이 세월이 흘렀는데 옛날 생각만 하고 있다. 옛날에 내가 잘 나갔는데. 근데 그런 사람을 몇 사람 알고 있어요. 사업자 중에 있어. 지금 어떻게 잘 좀 어떻게 돼갑니까? 그러니까 내가 왕년만 같았으면 확 그냥 해버리는데 그냥. 그 왕년에 뭐 하셨는데요? 제가 이래봬도 왕년에요. 그러고 좀 말이 좀 거칠지 모르겠는데 그러고 자빠졌어. 그걸 지금 하면 되는 거지. 내가 왕년만 같았으면
그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찰금 펴서. 여시 춘추는 지금부터 한 2200, 2300년 전 얘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해놨어. 자, 그래서 우리 여시구진. 같을 여자, 떼시자, 함께 굳자, 전진하자. 시대의 흐름에 맞춰 함께 전진하자. 함께 전진하자. 여시구전, 함께 전진. 중국에 그 저명한 정치인들이 많은데 장쩌민, 강택민이라는 분이 있죠. 이분이 모토가 이거예요. 여시구전. 청나라가 그렇게 서구열강에 당한 것은 시대의 흐름을 모르고 과거에 매몰되어 가지고 그랬다.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에 맞춰 함께 전진하자. 이것이 구전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여기 오신 분들 함께 전진해야 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절대로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바로 금방 이제 재심 합력이죠. 슈퍼 시너지 오브 유나이티드. 바로 각자는 자갈과 모래하고 같습니다. 전부 단단하고 자기 주관이 다 있어요. 있는데 모래와 자갈을 아무리 쌓아도 그것은 건축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철근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시멘트와 물이 합해져야 돼요. 철근이 조직이라면은 물과 시멘트는 조직과 그 다음에 각 개인을 뭉쳐주는 신뢰, 트러스트라고 해요. 트러스트. 이게 없으면요 어떤 건축물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재심합력이에요. 자, 마음을 얻는 최상의 방법, 경청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설득해가지고 마음을 얻을 수는 없답니다. 이게 세계의 저명한 성공학자들이나 자기개발 학자들이 공통으로 이야기한 게 이거예요. 이분 누구신지 알죠? 네. 우리 삼성그룹의 창업자이신 이병철 회장님입니다. 이건희 회장님이 1970 몇 년인가 부회장으로 승진하는 날, 첫 출근을 하는 날, 이병철 회장님이 부친이 서재로 자기 집무실로 불렀답니다. 불러가지고 써준 휴효가 요거예요. 뭐예요? 경청. 바로 이병철 회장의 호가 호암인데 호암이라고 딱 적어서 이걸 준 거예요. 경청. 그래서 말하지 말고 들으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건희 회장은 임원들이 결제를 받으러 와도 한마디도 안 하고 고개만 끄덕거린답니다. 이렇게. 말을 안 해요. 왜? 선친이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공항에 가끔 내리실 때 기자들이 뭐 질문하면 뭐라고 그러니까 대답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끝나. 무슨 말이 없어. 왜? 들으라고 그랬거든요. 들으라고. 너는 말하지 말라. 들어라. 그걸 실천한 거예요. 그리고 책 한 권을 줬습니다. 논어라는 책을 줬어요. 거기에는 말하기 전에 실천하라는 내용이 계속 나와요. 이놈아, 말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말하기 전에 실천하라. 군자는 말하기 전에 실천한다 하는 말이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인간경영이요. 인간경영.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이 중요하다. 하는 게 논에 계속 나와요. 사람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공자가 어느 날 관청에서 퇴근하여 보니 마구간이 타버렸다. 마구간이 타버렸다. 좋은 말이 있었는데 타버렸어요. 논에 뭐라고 되냐면 공자님은 다친 사람은 없느냐 그 말뿐이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다친 사람, 말이 죽었느냐 마구간이 왜 탔느냐 이놈의 새끼야 이런 말이 없단 말이야. 사람은 다치지 않았느냐. 그 인간경영이에요. 그걸 물려준 거예요. 어떻습니까? 삼성그룹은 이병철 회장 시대보다 훨씬 커져버렸어요. 훨씬 커.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어버렸어요. 자기가 계속 떠들고 재떨이를 날렸던 디모 기업은 사라져버렸어요. 듣기만 했던 삼성그룹은 세계 최고 초일류 기업이 됐어요. 이거예요. 어느 정신병원의 비밀. 어느 조그만 시골에 정신병원이었는데 다른 병원은 팔이 날렸는데 한 집만 사람들이 문전성시야. 근데 다른 병원의 의사들이 저 의사가 무슨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를 몰라. 알 수가 없어. 그런데 그 집만 사람이 문전성시를 이루어. 근데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간호사 한 사람밖에 없어. 어느 날 의사가 퇴근을 하면서 말합니다. 간호사, 내 보청기 가져와. 이 의사가 귀머거리야.
그러니까 대꾸를 할 수 없으니 상대가 얘기하는 것은 계속 듣고 고개만 끄덕이는 거야. 그렇습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렇습니까? 한 2시간 이야기하고는 환자들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나가는 거야. 왜? 자기 말을 들어준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어. 제가 군대 생활을 하다가 아주 과로를 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무지무지 받았어요. 몸이 막 아프고, 그 과로라는 걸 내가 알아. 제가 알아요. 과로라는 걸. 좀 쉬면 쉬면 나는데 군대 생활하는 게 그게 마음대로 쉬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안정제. 그 당시에 신경안정제라든가 이 안정제는 약국에서 안 팔아요.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판다고요. 안정제를 지으러 어느 신경정신과원에 갔어요. 근데 이 아직 귀때기에 피도 안 마른 의사가 사람을 무슨 말이지 죄수 취급해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이론에 따라서 치료를 시작하냐 하면은 지금은 또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이용해가지고 나를 치료를 해. 지금은 또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은 어렸을 때의 불유쾌한 기억이 성인이 된 다음에 정신병으로 나타난다는 꿈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3살 때 이런 기억이 없습니까? 4살 때 이런 기억이 없습니까? 이 자식이 나 지금 피곤해서 지금 그거 사러 왔다는데 말을 안 듣고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그러면서 다시는 거기 안 가버렸지. 아니, 안정제 하나 먹으면 내가 지금 안단 말이야. 내가 지금 과로했다는 걸. 그런데 환자 말은 들으려고를 안 해. 그리고 지 말만 계속 하는 거야. 혹시 초등학교 다닐 때 불유쾌한 기억이 없었습니까? 있다고 소리를 해서 그 말이.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무슨. 그러니까 이런 데는 안 돼요. 바로 또 이 경험도 했어. 모시에 있는데 한 병원은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제 전부 주변은 전부 시골이니까 시골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가서 보면은 저는 요 위장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내시경으로 갔는데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들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전부 골병이야. 골병. 그거 급하게 지금 돌아가실 병도 아니고 나을 병도 아니에요. 무릎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차라리 안 아픈데 찾는 게 나아. 다 아파. 그냥 다 아파. 그런 분들이 시골에서 오신단 말이에요. 하도 많이 오고 시골 분들이 바쁘잖아요. 빨리 가서 지금 밭에서 일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서로 다투니까 어떤 조치를 취했냐 하면은 이런 통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아주 키가 매우 큰 통을 만들어 가지고 이쪽으로 건강보험증이 하나가 딱 들어가도록, 그러면 요 밑에서 꺼내면 순서가 딱 돼요. 그런데 저는 아침 9시 병원이 여는 시간에 갔는데 검사를 오후에나 했어. 왜 그런가 했더니 밤중에 와서 여기다 다 넣어놨어. 밤중에 여기다 다 넣어놨어. 이렇게 사람이 붐벼. 그러니까 이 원장님이 그 대학병원에 계시다가 이제 50대가 돼서 개업을 하셨거든요. 경험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많이 오니까 공동 원장을 하나 고용을 했어. 그러니까 다른 의사를 고용을 했는데 가봤더니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른 의사한테는 안 가. 그래서 저는 아무렇게나 간호사가 배정해놓은 대로 갔죠. 갔더니 이 사람은 또 취조야. 어디가 아프십니까? 말을 듣지도 않아. 그리고 또 시골 할머니들 말 들어봐야 뻔해요. 근데 이 다른 원장님은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들 말을 다 들어줘.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리느냐?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쓰면서 우리 며느리가요 그러는데요, 아이고 그래요 속상하시겠어요 그랬어. 그러고는 침대에 누워보세요. 그래가지고 팔 이렇게 들어보세요 해가지고 조그마한 망치러기를 탁 치면 이게 탔다 올라가거든. 그거하고 할머니하고 지금 아픈 거 별로 관계가 없어. 거기다가 배도 한번 만져보고 소화는 잘 되세요? 이렇게 하니까요 거기만 줄이 계속. 왜? 자기가 지금 하소연할 대상이 이게 보통 분도 아니고 의사 선생님이 자기 말을 들어줘. 거기다가 이런 혈압도 가끔 재주지. 아마 그 공동원장 지금 쫓겨나고 없을 거예요. 사람이 안 가, 그 사람한테는.
그게 뭐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 그래가지고 할머니들 가시는 거 보면 약을 한 보따리를 들고 가. 그게 뭐냐면 다음 달에 올 거야 이제. 그러니까 그게 소염제, 진통제야. 다른 거 없어.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뭐 소위 삭신 아파 죽겠는데 그걸 뭘로 고치냔 말이에요. 말을 들어주는 걸로 고치는 거예요. 들어주는 걸로. 생명의전화에서 어느 날 TV에 보니까 요 전화 상담하는 분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그 상담 MC가 그 상담하려면 어떤 전문 지식을 갖춰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대답하기를 전문 지식 필요 없어요. 계속 말 들어주면 돼요. 말 들어주면 된다 이거야. 그리고 계속 대꾸만 해주면 된다 이거야. 이런 속상한 일이 있는데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군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한참 그냥 대화를 하다가 요게 어디가 있냐면요. 한강 다리 가운데가 있거든요. 한강 다리 가운데 있어요. 가서 떨어져 죽으려고 가서 죽기 전에 요걸 보고 전화하라는 거예요. 매우 심심하신 분은 한강 다리 한번 걸어서 건너가 보세요. 중간에 가면 요게 하나 딱 걸려 있어요. 그 하도 떨어져 죽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여기 딱 걸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생명의 전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자살을 포기한 젊은이들이 많답니다. 계속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경청은 소통의 핵심이고 이 사람은 입밖에 없죠. 귀를 이렇게 키우라. 바로 이건희 회장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지금 들어라. 그런데 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진정성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진정으로 애터미 사업을 얘기하느냐 안 그러면 지 돈 벌려고 그러느냐. 그건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인간은 오감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오감 말고 제 육감, 즉 식스센스를 가지고 있어요. 오감은 우리 지금 감각이에요. 터칭, 손으로 만져서 아는 거, 그렇죠? 요건 테이스팅, 맛보고 아는 거, 요건 히어링, 들어서 아는 거, seeing, 봐서 아는 거, 스멜링, 냄새 맡아서 하는 거.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감입니다. 오감. 그런데 그것 말고 제 육감, 식스센스가 있단 말이에요. 상대방이 아무리 나에게 감언 이설을 해도 얼굴을 보니까 사기꾼이네 이러면 안 믿어요. 그건 자기가 사기꾼이라는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이 사람 얼굴 보니 지 돈 벌려고 그러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숨길 수 있느냐? 숨길 수가 없어요. 식스센스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정성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 바로 혀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나쁜 것. 이솝 우화에 이게 들어있어요. 이솝의 주인이 산토라는 철학자인데 산토가 자기 철학자 친구들을 소집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걸 사와서 요리를 해라. 그랬더니 이솝이 돼지 혀만 잔뜩 사다가 요리 접시가 나올 때마다 돼지 혓바닥이야. 그러니까 산토가 화를 내지. 이 녀석아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고 좋은 것을 사다 하라는데 왜 돼지 혓바닥만 계속 나오느냐. 그러니까 이솝이 하는 얘기가 우리 혀처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혀로 사람을 설득하고 혀로 소통을 하고 혀로 문제 있는 것을 해결하고 그래서 혀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산토가 자기 친구들이 불평을 하니까 그러면 다음부터는 가장 썩은 걸 갖다가 요리를 해라. 그래서 또 철학자 친구들을 초빙을 했는데 그때도 또 돼지 혓바닥만 잔뜩 샀다. 그러니까 산토가 노발대발해가지고 전에는 좋은 걸 사다 하라고 그랬는데 돼지 혓바닥만 사왔는데 이번에는 세상에서 가장 썩은 걸 갖다 하라고 그랬는데 왜 또 돼지 혓바닥을 사왔느냐. 혓바닥처럼 나쁜 게 없습니다. 혓바닥으로 인해 싸움이 나고 분쟁이 나고 욕설이 나고 미워하고 이게 전부 혓바닥 제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혀는 하나지만은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나쁜 것이 될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우리를 앞서갔던 현자들이 경청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봅시다. 마쓰시다 코노스케, 지금 일본의 아주 경영의 신으로 추앙을 받고 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리더십은 웅변보다 경청에서 나온다. 이분은 초등학교 4학년 중퇴했던가? 초등학교는 못 나왔어요. 집이 집이 괜찮았는데 이게 9남매 중 막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 쌀 장사다 망해가지고 완전히 폭삭가게 됐죠. 그래서 초등학교를 못 나왔어요.
근데 이분은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세 가지 조건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성공 조건이라는 것이 가만히 들어보면 그 실패 조건이야. 나는 가난했고 배우지 못했고 몸이 약해서 성공했다. 그러단 말이에요. 가난하고 배우지 못했고 몸이 약해서 성공했다. 그게 무슨 역설 같은데 이 양반은 그렇게 성공했다고 자서전을 써놨어요. 나는 가난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많은 일을 해보고 많은 경험을 쌓았다. 그리고 돈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았다. 그럼 되죠. 두 번째, 나는 배운 게 없기 때문에 계속 배우려고 노력을 했다. 계속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똑똑한 사람을 갖다 썼다. 세 번째, 나는 몸이 약했기 때문에 이 양반 폐병 걸려가지고 죽을 뻔했거든. 몸이 약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운동을 했고 일을 혼자 하려 하지 않고 같이 힘을 합해서 했다. 이 세 가지가 나를 성공하게 만든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같은 조건이라도 어떤 관점에서 보는 장에 달라진다. 이분은 어때요? 긍정적인 관점에서 봤어요. 그렇죠? 자, 앤드류 카네기가 권장하는 겁니다. 자기가 외톨이가 되고 싶으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사고 무시당하고 외면까지 당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은 절대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말고 계속 자기의 말만 해야 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다가 자신이 할 이야기가 있으면 바로 끊고 자신의 말을 하면 된다. 그러면 당장 왕따 당해. 아주 좋은 방법이니까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로시 린데 덱스, 이분은 오늘날 정신의학, 과거 19세기만 하더라도 미국도 정신질환자는 미친놈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사회적 대우가 형편없었단 말이에요. 이분이 그것도 병이다 라는 걸 강조를 하면서 오늘날 심리치료, 정신치료의 기반을 닦은 분이 이분이에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과 대화를 해봤겠죠. 어떤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들. 대중에게 다가서는 지름길은 그들에게 혀를 내미는 것이 아니라 귀를 내미는 것이다.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달콤한 말을 한다 해도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말하고 싶어하는 얘기의 절반만큼도 흥미가 없다. 이것이 할머니들 사회에 가면 그대로 드러나. 전부 자기 손주 자랑이야. 그냥 영재고 뭐시고. 과거에는 돈 내고 하라고, 손주 얘기하려면 돈 내고 하라고 그런다지요. 요즘은 그게 발전해가지고 돈 줄 테니까 가라고 그런대요. 왜? 그 할머니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손주가 커나는 걸 봤거든. 근데 다른 할머니도 그걸 본 적이 없어. 본 적이 없으니까 흥미가 없지. 데일 카네기죠. 2주 동안 나무 말에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나무 관심을 끌기 위해 2년 동안 노력한 것보다 낫다. 이분은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러이런 경험을 했는데 그렇더라. 자기가 생물학을 좀 배우고 싶어서 저명한 생물학자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모르니까 어때요? 계속 들을 수밖에 없죠. 계속 생물학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자기는 흥미를 가지고 있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계속 저명한 생물학자하고 이야기하면서 들었더니 나중에 그 학자가 하는 얘기가 나는 당신처럼 유쾌하게 대화를 해본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이 사람은 듣기만 했어. 듣기만 했는데 대화를 했다고 생각해요. 예. 프랑스와 드 라로슈 푸코, 이게 내 발음을 잘 못해 이 양반은 이게 17세기 사람인데 아주 귀족으로 많은 정치에 개입을 했고 나중에 큰 실패를 정치에서 하고 큰 깨달음을 얻고 나이가 들어서 시골에 가서 잠언 그리고 어떤 소설, 시를 썼던 인물인데 굉장히 좋은 잠언이 많습니다. 이분이 쓴 것이. 왜? 파란만장한 인생을 겪으면서 많은 경험을 했어. 자, 한번 봅시다. 적을 만들기를 원한다면 내가 그들보다 잘났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된다. 예, 잘난 걸 한번 증명해 보세요. 그럼 반드시 상대방이 적이 될 겁니다. 그러나 친구를 얻고 싶다면 그가 나보다 뛰어나다고 느끼게 해줘라. 아인슈타인. 인생에 있어서 성공을 A라 한다면 그 법칙은 A는 X 플러스 Y 플러스 Z, Z다 나타낼 수 있다. X는 일하는 것, Y는 노는 것, Z는 입 닥치고 가만히 있는 것이다.
아인슈타인이 그랬단 말이에요. 세계 최고의 천재, 20세기 최고의 천재가 성공하는 세 가지 방법. 일하는 거, 노는 거, 입 닥치고 가만히 있는 거. 떠들지 마라. 떠들지 마라. 금세기 최고의, 20세기 최고의 언어 철학자입니다. 오스트리아 사람인데요. 말할 수 없는 것에서 침묵할지어다. 가만히 있어라. 피타고라스 말만 들어도 현기증이 나는 분들이 있죠. 고등학교 때 그런 피타고라스 정리 때문에 그냥 죽을 뻔했던 분들. 자, 침묵하거나 아니면 침묵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말하라. 침묵이 의미 없는 말보다 낫다. 우리 말에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그러죠. 그래도 중간이라도 가려면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왜? 말을 한다는 것은 내 정보를 상대방에게 주는 거예요. 말을 듣는다는 것은 상대방의 정보를 내가 얻는 거예요. 뭐가 더 이익이냐 그 말이에요. 뭐가 내 정보를 다 주는 것이 이익인지 상대방의 정보를 내가 얻는 것이 이익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 자, 이분이 중요한 말을 해놨습니다. 조 지라드인데 지금 이 사람의 기록을 깰 사람은 없어요. 연 12년째 기네스북에 올랐던 자동차 판매 왕입니다. 이분은 고등학교에서 체육 선생님을 두들겨 패가지고 쫓겨나가지고 그러니까 중학교 졸업했죠. 아주 건달로 35세까지 안 해본 일이 없도록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크리스마스 이브에 집에 가보니까 처자식이 굶고 있는 거예요. 굶고. 자기 가장인데 처자식이 굶고 있어. 그래서 결심을 합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처자식은 굶기지 않겠다. 여기 신사분들 그 결심하세요.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처자식은 굶기지 않겠다. 그런데 일을 해야 되는데 돈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자동차 세일즈맨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세일즈맨으로 들어가서 사상 유례 없는 성과를 얻습니다. 하루에 평균 18대를 팔았어요. 하루에 자동차 한 대만 팔아도 먹고 사는데 18대를 판 거예요. 그 정도 팔아버린 거예요. 어떻게 팔았느냐? 경청이. 왜? 이 사람은 자동차 세일즈맨으로 부적합해. 학력도 충졸에다가 키도 작은 데다가 거기다가 말더듬이야. 말더듬이. 그래서 이 말더듬이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게 책에 이 사람 쓴 자서전에 들어있어요. 어떻게 해결했느냐? 방법은 하나다. 계속 듣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계속. 그리고 계속 상대방의 말을 듣다 보면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걸 메모를 했다가 그 얘기만 딱 해줘. 상대방이 원하는 얘기만 딱 해줘. 계속 들었으니까 알잖아 지금. 그러면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했어요. 나는 상대방을 설득하는 방법이 무언가를 알았다. 털어주는 것이 설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또, 자, 성공에 이르는 엘리베이터는 고장났다. 이거 엘리베이터 타고 성공할 사람, 할 분들 한 분도 안 계시죠? 고장났다. 당신은 계단을 이용하여 한 계단씩 올라가야만 한다. 셀즈 마스터, 다이아몬드 마스터, 샤론 로즈 마스터 한 계단 한 계단씩 올라가야 되지. 어느 날 갑자기 고속으로 올라가는 길은 없다. 특히 지식정보화 시대에는 그런 게 없어요. 고속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야만 돼. 자, 결론입니다. 비판적 사고, 크리티컬 띵킹이라는데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고방식입니다. 비판적 사고라는 것은 어떤 문제를 당신의 고정관념으로만 보지 말고 다양한 각도에서 보라는 거예요. 다양한 각도. 저 사람은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은 저렇게 봤어? 그럴 수도 있겠네. 이런 식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보라는 겁니다. 지금 너무 많은 정보가 막 흘러들어와. 애터미 돈 안 돼. 거기 확 벌어 회사가 있어. 거기 가면 말이야 그냥 몇 개월 만에 확 벌어. 그랬을 때 그 말이 그걸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 과연 그것이 논리적으로 맞는지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해봐라. 안 그러면 속는다. 정보에 속는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보에 떠날려가 버려. 그러니까 비판적 사고는 한마디로 옳은 것에 추구해요. 그렇게 해도 돼. 이렇게 뇌물이나 이런 걸 받아서 야구 선수가 뇌물 받아가지고 쫓겨나 버렸죠. 농구 코치가 뇌물 받아서 쫓겨나 버렸죠. 이게 다양한 각도에서 생각해봐라.
바로 비판적 사고는 겸손입니다. 겸손하지 않고는 자기의 생각을 비판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가 없어요. 보통 고집이 센 사람 또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 말이 맞아, 그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닐 수도. 다른 사람은 달리 볼 수도 있다. 한번 봅시다. 이게 3개, 4개예요. 이게 3개냐고 4개냐고. 이 녀석은 4개라고 주장하고 이 녀석은 3개라고 주장하는 거야. 어느 하나가 틀린 게 아니고 보는 지점이 달라. 보는 각도가 달라요. 둘 다 맞는 거예요. 이게 3개, 2개 이거. 누워서 본 사람은 2개라고 그러고 서서 본 사람은 3개라고 그래. 둘 다 맞아요. 둘이 멱살 잡고 100년을 싸워도 해결 안 돼. 왜? 자기가 본 것이 맞거든 지금. 맞아요. 이게 수도사들이 열지어가는 거예요. 하이힐 신고 있는 다리예요. 이게 보세요. 남성분들은 하이힐 신고 있는 다리로 보일 테고 이렇게 여성분들은 수도사들이 일렬 정도로 가는 걸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져요. 이거 보세요. 이거 공중부양 같은데 공중부양으로 보이잖아요. 이거 길바닥에 시멘트 바닥에다 그냥 그려놓은 거예요. 평면이라고, 평면. 그거 공중부양 아니에요. 요 도형은 참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지만 저 도형은 불가능합니다. impossible. 요게 law of similarity라고 하는 건데 유사성의 법칙이에요. 인간은 어떤 유사한 것끼리 연결 지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렇게나 그냥 점을 찍어놨는데 이걸 이렇게 읽는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보고 이놈하고 유사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유사한 것끼리 이렇게 본다. 이렇게. 그러니까 파트너를 리크루팅할 때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을. 이 유사성의 법칙이에요. 어떻게 만들었든지 반드시 유사한 것으로 이렇게 보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런 법칙을 깨면은 성공할 수가 있다. 자, 바로 다단계. 지금 인터넷 다단계 사기가 아주 기승을 부리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 인력이 부족해요. 단속을 못해. 단속을 못해. 그래서 요런 다단계 사기에 속지 않으려면 역시 비판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그게 과연 3H 헤드, 냉철한 이성이에요. 쿨 헤드. 내가 냉철한 이성으로 판단해 보니까 한 달에 이자가 15%라는 게 타당한 거냐? 그 판단해 보면 알아요. 웜 하트, 따뜻한 가슴. 요게 내가 돈을 버는데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건 아니냐? 이거 생각해요. 핸드. 내가 땀 흘려서 번 돈이냐, 안 그러면 불로소를 한 거냐. 이거 따져보시라. 자, 애터미 사업자들의 비판적 사고. 자,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봐라.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논쟁으로는 상대방을 승복시킬 수 없답니다. 상대방이 논파당하면, 논쟁으로 지면 승복하는 게 아니라 앙심을 품는데요. 이놈 새끼 두고 보자. 그러니까 논쟁으로는 상대방을 승복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태도가 중요하다. 애티튜드. 태도가 중요하다. 제가 많은 얘기를 또 많은 강의를 하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태도입니다. 태도. 멘탈 애티튜드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 그래서 폴 마이어 같은 사람들은 attitude is everything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attitude is everything. 이 책이 번역돼서 시중에 나와 있어요. 제목이 attitude is everything. 그러니까 내가 성공하느냐 못하느냐는 내 학력도 아니고 내 경력도 아니고 내 나이도 아니고 내 성별도 아니고 당신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당신의 일에 임하느냐. 이것이 성공 여부를 결정한다. 이것이 폴 마이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자기 능력은 1%만 있으면 된다. 애티튜드라는 말을 알파벳 순으로 풀어보면 이렇게 돼요. 1%, 실제로 1%만 있으면 돼요.
나머지 부분은 전부 태도와 관련되는 거예요. 태도. 내가 신뢰를 줄 수 있느냐, 인간애가 있느냐, 성실하고 진실하냐, 전부 자기 태도하고 관련되는 것들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합해지면 100%가 되고 신사숙녀가 되고, 다음 마지막으로 신사숙녀가 되면 리치, 부자가 된다. 절대로 개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쓸 수가 없습니다. 개처럼 벌면 그럼 개 취급하지 정성 취급 안 해요. 아무리 잘 써도.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을 해서 돈 벌기가 쉬운 일이 아닌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땀과 시간을 투입해야 되는데 그렇게 돈 벌어놨더니 개 취급하더라. 얼마나 억울해. 그러니까 돈을 벌어가는 과정에서 신사숙녀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애터미의 하나의 목표입니다. 여기 혹시 사기치려고 오신 분은 안 오셨겠지만은 또 복도에 돌아다니시는 분은 그런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가끔 만나. 어떻게 빨리 성공하는 방법이 없어요? 뭐 이렇게 건들건들하면서. 그러니까 뭔가 지금 있을 것 같거든. 없어요.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자, 3년 후, 5년 후에 모두 스타마스터, 로얄마스터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